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날카롭고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며 결국 마음만 다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좀 더 참아야 하는 걸까? 아니요, 아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그 삶의 고통이 달라진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람을 너무 늦게 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법, 내 마음을 지키는 인간관계의 기준 3가지, 그 지혜를 꼭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쇼펜하우어 지혜를 빌려서 모두에게 친절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나?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대하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있으면 점점 기운이 빠지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있죠. 처음엔 내가 배려해야지 하고 시작하지만 그 사람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친절은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분석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도록 되어 있다고 봤어요. 물론 모두가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기심 앞에서 당신이 무조건 참거나 계속 친절을 베풀다 보면 상대는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번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 당신이 괜찮아 해줄 때마다 점점 더 태연해집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당신이 위로해줄 때마다 더 깊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당신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그 관계는 결국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아닌 에너지를 뺏는 사람과 빼앗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에너지를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쓰세요.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공공재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무례를 참는 것은 그 무례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다. 둘째, 친절과 참음을 구분하세요. 많은 분들이 친절한 사람과 참는 사람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친절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오지만 참음은 고통을 안고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곧 당신의 내면에 멍을 남깁니다. 셋째, 관계에도 선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관계란 도로와 같아서 차선도 없고 신호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다면 결국 사고가 납니다. 그 선을 정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현명한 이는 거리를 두는 법을 알고 어리석은 이는 끌어안다가 상처 입는다. 친절은 분명한 힘이지만 그 힘을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피로감을 내 책임으로 떠안지 마세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길입니다. 착함은 나를 해치지 않을 때 비로소 미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무기 삼아 자신을 채우려는 사람인지를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왜 나는 점점 지쳐만 갈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울고 있는 친구, 실패한 동료, 감정적으로 무너진 연인.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너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런 말로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도움을 줬던 나는 점점 지쳐가고 도움을 받던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불행 속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의 불행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한다. 즉, 어떤 사람은 도움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 친구가 늘 힘들다며 찾아옵니다. 일이 너무 지쳐 사람들도 나를 몰라줘. 당신은 그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주려 애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같은 말, 그 다음 주도 또 같은 말.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당신만 점점 감정적으로 소모되어 갑니다. 심지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자기 얘기를 덜 들어주면 요즘은 너도 나를 피하더라는 말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점점 구조화된 의존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당신의 삶과 감정, 에너지까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도움은 반드시 선과 경계 안에서 주어져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무너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를 대비한 안전 교육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산소 마스크는 먼저 자신에게 착용한 후 아이를 도와주세요.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삶에 적용해도 너무나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숨을 못 쉬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불행에 빠진 사람은 당신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감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뜻한 손을 내밀어도 상대가 그 손을 잡을 의지가 없다면 당신의 손은 결국 허공만 붙잡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그 도움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너무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의 끝없는 불행에 계속 빠져 있다면 그건 나의 인생까지 잠식당하는 일 아닐까요? 그렇다고 차가워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젠 알아야 해요. 도움도 기술이고 선택이며 때로는 멈춤도 지혜라는 거려. 친절한 당신이 누군가의 불행에 끌려가다 자신의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건강한 도움은 내가 단단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다치고 관계에서 지치는 이유는 꼭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고 사소한 말이나 태도, 반복되는 불편한 감정들이 천천히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관계의 방향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남깁니다. 그건 바로 불쾌한 감정을 주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 사람이 한 말, 자꾸 생각나. 별거 아니라고 넘기려 했는데 자꾸 내 마음을 긁고 지나가.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딱히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게 가라앉고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그 사람이 했던 말, 표정, 태도가 떠오르는 경우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처음엔 그냥 그런 성격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말투가 좀 날카로워도 가끔 농담이 도를 넘더라도 그냥 이해하려고 했어요. 나한테 악의는 없겠지라고 애써 넘기면서요. 근데 이상하죠. 그 사람을 만난 날은 항상 기분이 흐리고 자존감이 살짝 깎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나서 넌 원래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래. 넌 그런 쪽은 센스가 없잖아. 너는 원래 그런 말 잘 못하잖아. 이런 말들을 가볍게 툭툭 던지는데 듣는 사람은 하나도 안 가볍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상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너 기분 나빴어? 나 진짜 그런 뜻 아니었는데? 에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리고 결국 나만 예민한 사람, 나만 유난 떠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경험하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람이 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랜 시간 불편하다면 그 감정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라는 거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 너무 자주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자체로 이미 결함이 있는 것이다. 맞아요. 감정은 나를 속이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긴장되고 만난 뒤에 왜 내가 또 상처받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해요. 당신을 가볍게 놀리는 걸 즐기는 사람, 본인은 장난이라며 선을 넘는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 항상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 자기중심적으로만 말하고 당신 이야기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반복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가치가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센스가 없나?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인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감정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결국 그 사람과 거리를 두었어요. 처음엔 죄책감도 들고 내가 너무 정을 쉽게 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그 결정을 내린 뒤로 놀랍도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쇼펜하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말이 아닌 그와 함께 있을 때 내 감정의 진폭을 보라. 그 사람 옆에서 나 자신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면 그건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옳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진짜 내 사람은 내가 기댔을 때 더 아늑하고 편안한 감정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자꾸 이상한 사람만 끌릴까요? 이런 질문,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에게 던져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답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틈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틈, 바로 외로움입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무서운 고통이 고독이라고 말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마음,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그 간절함이 때로는 우리를 엉뚱한 사람에게 기대게 만들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우리를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지인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나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근데 너무 외로우니까 그걸 그냥 참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이해가 되죠. 외로우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살갑고 어설픈 친절에도 기대고 싶어져요.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맺은 관계는 그 안에서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 사이에서 생긴다. 혼자 밥 먹을 때보다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낄 때 그게 더 깊은 외로움이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위로하지 않고 조종하려 드는 사람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잘해주지만 나중엔 내 마음을 흔들고 내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약할 때 들어오고 내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면 떠나갑니다. 그러고는 나를 더 약하고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가버려요.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수록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단단해야 한다는 것. 누구를 믿을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눈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외로움을 알아주되 그걸 이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오래 가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관계가 건강해져요. 정리하자면 외로울수록 내가 나 자신을 더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을 위로가 아닌 조종의 도구로 쓰는 사람은 아무리 말이 따뜻해도 곁에 두어선 안 된다는 것. 쇼펜하워가 말했던 그 인간관계의 냉철함은 사실 따뜻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예요. 지혜롭게 거리를 둘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주 젊은 시절 부모님의 사업을 도우며 살았고 한때는 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분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한 지인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너무 잘 이해해주는 듯한 말과 여러모로 어머니의 마음을 흔드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이제부터는 당신만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외로워하지 말고 내가 곁에 있어주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주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일상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항상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어머니를 의존하게 만들고 점차 어머니의 선택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의 삶을 점차 지배하려 했고 나중에는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라는 말로 어머니의 자존심을 상처 입혔어요. 어머니는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내가 손에 쥔 삶을 그 사람의 손에 넘기게 하려 했던 거구나. 이제는 절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준다고 해도 결국 내가 내 삶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이렇게 70대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외로움을 핑계로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진짜 본성은 그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조언처럼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편한 사람에게 무례하고 약속을 쉽게 깨고 약자를 하대하는지 그들을 가까이 하면 결국 자신이 상처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틀어두세요. 각각의 특징을 하나씩 차근차근 되새기다 보면 이제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을 고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날카롭고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며 결국 마음만 다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좀 더 참아야 하는 걸까? 아니요, 아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그 삶의 고통이 달라진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람을 너무 늦게 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법, 내 마음을 지키는 인간관계의 기준 3가지, 그 지혜를 꼭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쇼펜하우어 지혜를 빌려서 모두에게 친절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나?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대하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있으면 점점 기운이 빠지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있죠. 처음엔 내가 배려해야지 하고 시작하지만 그 사람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친절은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분석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도록 되어 있다고 봤어요. 물론 모두가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기심 앞에서 당신이 무조건 참거나 계속 친절을 베풀다 보면 상대는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번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 당신이 괜찮아 해줄 때마다 점점 더 태연해집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당신이 위로해줄 때마다 더 깊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당신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그 관계는 결국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아닌 에너지를 뺏는 사람과 빼앗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에너지를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쓰세요.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공공재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무례를 참는 것은 그 무례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다. 둘째, 친절과 참음을 구분하세요. 많은 분들이 친절한 사람과 참는 사람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친절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오지만 참음은 고통을 안고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곧 당신의 내면에 멍을 남깁니다. 셋째, 관계에도 선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관계란 도로와 같아서 차선도 없고 신호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다면 결국 사고가 납니다. 그 선을 정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현명한 이는 거리를 두는 법을 알고 어리석은 이는 끌어안다가 상처 입는다. 친절은 분명한 힘이지만 그 힘을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피로감을 내 책임으로 떠안지 마세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길입니다. 착함은 나를 해치지 않을 때 비로소 미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무기 삼아 자신을 채우려는 사람인지를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왜 나는 점점 지쳐만 갈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울고 있는 친구, 실패한 동료, 감정적으로 무너진 연인,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너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런 말로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도움을 줬던 나는 점점 지쳐가고 도움을 받던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불행 속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의 불행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한다. 즉, 어떤 사람은 도움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 친구가 늘 힘들다며 찾아옵니다. 일이 너무 지쳐 사람들도 나를 몰라줘. 당신은 그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주려 애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같은 말, 그 다음 주도 또 같은 말.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당신만 점점 감정적으로 소모되어 갑니다. 심지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자기 얘기를 덜 들어주면 요즘은 너도 나를 피하더라는 말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점점 구조화된 의존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당신의 삶과 감정, 에너지까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도움은 반드시 선과 경계 안에서 주어져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무너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를 대비한 안전 교육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산소 마스크는 먼저 자신에게 착용한 후 아이를 도와주세요.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삶에 적용해도 너무나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숨을 못 쉬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불행에 빠진 사람은 당신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감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뜻한 손을 내밀어도 상대가 그 손을 잡을 의지가 없다면 당신의 손은 결국 허공만 붙잡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그 도움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너무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의 끝없는 불행에 계속 빠져 있다면 그건 나의 인생까지 잠식당하는 일 아닐까요? 그렇다고 차가워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젠 알아야 해요. 도움도 기술이고 선택이며 때로는 멈춤도 지혜라는 거려. 친절한 당신이 누군가의 불행에 끌려가다 자신의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건강한 도움은 내가 단단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다치고 관계에서 지치는 이유는 꼭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고 사소한 말이나 태도, 반복되는 불편한 감정들이 천천히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관계의 방향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남깁니다. 그건 바로 불쾌한 감정을 주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 사람이 한 말, 자꾸 생각나. 별거 아니라고 넘기려 했는데 자꾸 내 마음을 긁고 지나가.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딱히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게 가라앉고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그 사람이 했던 말, 표정, 태도가 떠오르는 경우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처음엔 그냥 그런 성격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말투가 좀 날카로워도 가끔 농담이 도를 넘더라도 그냥 이해하려고 했어요. 나한테 악의는 없겠지라고 애써 넘기면서요. 근데 이상하죠. 그 사람을 만난 날은 항상 기분이 흐리고 자존감이 살짝 깎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나서 넌 원래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래. 넌 그런 쪽은 센스가 없잖아. 너는 원래 그런 말 잘 못하잖아. 이런 말들을 가볍게 툭툭 던지는데 듣는 사람은 하나도 안 가볍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상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너 기분 나빴어? 나 진짜 그런 뜻 아니었는데? 에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리고 결국 나만 예민한 사람, 나만 유난 떠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경험하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람이 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랜 시간 불편하다면 그 감정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라는 거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 너무 자주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자체로 이미 결함이 있는 것이다. 맞아요. 감정은 나를 속이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긴장되고 만난 뒤에 왜 내가 또 상처받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해요. 당신을 가볍게 놀리는 걸 즐기는 사람, 본인은 장난이라며 선을 넘는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 항상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 자기중심적으로만 말하고 당신 이야기는 기울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반복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가치가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센스가 없나?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인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감정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결국 그 사람과 거리를 두었어요. 처음엔 죄책감도 들고 내가 너무 정을 쉽게 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그 결정을 내린 뒤로 놀랍도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말이 아닌 그와 함께 있을 때 내 감정의 진폭을 보라. 그 사람 옆에서 나 자신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면 그건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옳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진짜 내 사람은 내가 기댔을 때 더 아늑하고 편안한 감정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자꾸 이상한 사람만 끌릴까요? 이런 질문,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에게 던져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답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틈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틈, 바로 외로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무서운 고통이 고독이라고 말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마음,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그 간절함이 때로는 우리를 엉뚱한 사람에게 기대게 만들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우리를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지인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나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근데 너무 외로우니까 그걸 그냥 참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이해가 되죠. 외로우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살갑고 어설픈 친절에도 기대고 싶어져요.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맺은 관계는 그 안에서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 사이에서 생긴다. 혼자 밥 먹을 때보다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낄 때, 그게 더 깊은 외로움이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위로하지 않고 조종하려 드는 사람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잘해주지만 나중엔 내 마음을 흔들고 내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약할 때 들어오고 내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면 떠나갑니다. 그러고는 나를 더 약하고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가버려요.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수록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단단해야 한다는 것. 누구를 믿을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눈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외로움을 알아주되 그걸 이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오래 가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관계가 건강해져요. 정리하자면 외로울수록 내가 나 자신을 더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을 위로가 아닌 조종의 도구로 쓰는 사람은 아무리 말이 따뜻해도 곁에 두어선 안 된다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그 인간관계의 냉철함은 사실 따뜻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예요. 지혜롭게 거리를 둘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주 젊은 시절 부모님의 사업을 도우며 살았고 한때는 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분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한 지인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너무 잘 이해해주는 듯한 말과 여러모로 어머니의 마음을 흔드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이제부터는 당신만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외로워하지 말고 내가 곁에 있어주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주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일상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항상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어머니를 의존하게 만들고 점차 어머니의 선택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의 삶을 점차 지배하려 했고, 나중에는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라는 말로 어머니의 자존심을 상처 입혔어요. 어머니는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내가 손에 쥔 삶을 그 사람의 손에 넘기게 하려 했던 거구나. 이제는 절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준다고 해도 결국 내가 내 삶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이렇게 70대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외로움을 핑계로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이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배려와 친절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경우도 있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눈을 기르고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웃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행복이 따라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듣고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